계엄을 정리하는 것에 이어서 어떤 미래를 구축하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7, 8년 동안의 대한민국,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은 상대에 대한 보복을 이어나가고 그 보복하는 상대에 또 맞서서 방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걸 하면서 상대 진영을 다 감옥 보내려고 했고, 그때 도구로 불러들여진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고, 그 사람이 또 그걸 인기로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야당에 있는 사람들 감옥 보내려고 줄다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7,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법조인 출신들끼리 서로 감옥 보내려는 정치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더 이상 상대에 대한 증오와 청산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항상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20km 떨어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어릴 때 태어나고 자라서 결국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 기회의 사다리라는 것을 밟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방에서 상경에서 저를 서울의 종점 4호선 종점에서 키우시면서 항상 꿨던 꿈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교육에 투자하고 조금 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조금씩 올라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먹을 거 입을 거 좀 줄여서라도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제 동생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물려주려는 그 마음,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나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대한민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우리는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준석!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양보하고 도와주는 문화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한 거 보면은 저는 약간 절망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국민연금 안이라는 것은 포장은 더 내고 더 받기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구조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평생 5천만 원 더 내고 평생 2천만 원 더 받는 형태의 합의입니다. 젊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3천만 원씩 평생 손해보는 구조로 합의를 해놓고 이것이 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3천만 원의 손해라는 것도 연금이 예상대로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이야기지,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은 아마 국민연금
몇십 년 뒤에는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정당 중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서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연금 체제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서 해결하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대에서는 표 깎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저도 올해 나이 만으로 40이 됐습니다. 제가 냈던 연금과 제가 연금을 내야 되는 기간이 어쩜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이준석으로서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서 제가 더 부담을 지고 제가 더 내는 안에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선언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리고 이어가는 이 길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지난 3번의 TV 토론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TV 토론 과정 중에서 정책을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제가 물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AI 100조 투자하겠다고 상대 후보가 얘기했는데 어디에 투자하시겠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달라. 근데 상대 후보가 답을 주저했습니다. 답을 주저하면서 항상 얼버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조라는 돈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당 200만 원씩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이 200만 원씩 투자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말 돌리기로 일관하는 후보는 무책임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공약을 보니까 간병비 지원을 늘리겠다. 간병비가 연간 15조 원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퍼센트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을 공약할 때는 적어도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미 건강보험 재정 우리나라 1년에 9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33년 그때가 되면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는 피땀과 같은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나중에 건강보험만 30조씩 펑크나는데 여기에다가 간병비 부담을 왕창 얹겠다고 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포퓰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계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엄의 상처를 딛고 뽑는 대통령이 30여 년 만에 IMF와 같은 환란을 일으킬 만한 후보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예전에도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니까 빚내서 펑펑 쓰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우리 모두가 견실한 재정, 견실한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딜 때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50% 선에 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국채 이자율이나 이런 게 더 오르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외환위기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98년도 IMF가 들이닥쳤을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 그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가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같이 PC방 가자는 얘기도 차마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IMF 때문에 아버지가 실직하신 이후에 뭐 하나 먹으러 가자, 뭐 하나 놀러 가자라는 얘기하기도 어려웠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께서 꼭 포퓰리스트를 물리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결국 대한민국의 건실한 재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제 이미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내일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사실 내일 투표에서 많은 분들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 중에 주소지 이전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은 내일 무조건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투표하기 위해서 주소지로 가시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이든 아니면 점심시간이든 퇴근하시고 나서든 투표장으로 꼭 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명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5년 동안 파퓰리스트의 손에서 정체될지 아니면은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할지 그 차이는 너무 큽니다. 5년이면은 많은 것이 바뀝니다. 지금 20대 중반이신 분은 30대가 될 것이고 30대 중반인 분은 40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시기일 대한민국이 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 바로 세워주십시오. 계엄 세력도 안 됩니다. 파퓰리스트도 안 됩니다. 오직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저 기호 4번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대한민국 발전시켜서 여러분의 한 표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식 투자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코인 투자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표장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던지는 한 표가 여러분이 투자했던 어떤 주식과 코인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네, 이주영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전성기현 위원장님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주시겠습니까? 대형신당에 춤을 이루는 아주 현명한 멤버들이 모여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고 끝까지 완주 의지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만세! 다시 한번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세! 네, 더 큰 박수와 함성 지금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연설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